자, 두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문제가 하나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문제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SQL 요그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맨 아랫줄이랑 맨 윗줄에 있는 이거 지워주시고 자, 지금 우리 거 보면 A4 없네? A4 그대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거 쓸까? 저희 이거 A4 대신에 우리가 만들었던 DB 테스트 요걸로 하죠. 이렇게.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DB 언더바 테스트가 존재하면 삭제 drop 데이터베이스 if exit DB 언더바 테스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DB 언더바 테스트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DB 언더바 테스트, 그리고 그 DB 선택 use DB 언더바 테스트. 이거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할 때 데이터베이스 지우고 만들고 그 사용하고 이 세 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절대로 지우면 안 돼요. 그거 실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잘못 지우면 이제 난리 납니다, 진짜.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실무에 처음 이제 실무 환경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일을 맡게 됐어요. 원래 이런 거 잘 안 주는데 저는 이런 걸 처음부터 좀 맡게 됐는데 저한테 이걸 맡기는 사수가 진짜 신신당부하면서 경고한 게요, 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어떤 직원 한 명이 신입이 DB를 한번 날린 적이 있대요. 실제로 운영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DB를. 그러니까 DB라고 하긴 뭐하고 테이블 하나를 날렸어요, 그 직원은. delete from 테이블을, 날리면 안 되는 테이블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복구하느라고 3주가 걸렸대요. 다행히 백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근데 그 백업도 최신 백업은 아니어서 일단 그걸로 백업해놓은 걸로 돌려놓고 거기에 최신 데이터들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막 찾아가지고 추가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했대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말 운이 좋은 경우고요. 보통 테이블 하나, 데이터베이스 하나 잘못 날리면요, 복구를 못해요. 얘는 복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애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메일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전 세계에서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메일 함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DB 안에 없으니까 메일 함에 리스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당장 그냥 간단히 생각만 해봐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메일을 백업해 놓은 게 없다? 어떻게 복구해요?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제 DB 안에 뭐 롤백이라는 기능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것조차도 사실 삭제하고 나서 뭐 바로 약간 골든타임 느낌으로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걔는 이제 끝이에요. 뭐 하나 다른 거 하나 중간에 껴있다, 그럼 못 살려요. 그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과문 올리고 그냥 그때부터 다시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 이제 큰 기업들은. 그래서 백업 데이터를 계속 최신화를 유지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자동으로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작은 규모의 웹사이트라면 사실 그런 것까지 구비해 놓기에는 DB 서버 용량이 한계가 크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배민처럼,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 어플 관련 비슷한 어플을 하나 제작을 했고 그걸 우리가 DB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DB 안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 날라갔어요. 이거 복구하려면요, 계약되어 있는 업체들한테 다시 다 등록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 DB 관리하는 사람이 그 업체들 정보 싹 긁어 모아서 다 정리해서 DB에 다시 올려야 돼요.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거나 테이블을 지울 때는 신중해야 돼요. 지금이야 당연히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별거 없고 우리가 딱히 뭐 만든 것도 없고 뭐 이거 간단한 거 만든 거니까 지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국룰인데 나중에 진짜 실무에 나가시면 절대로 진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잘못 써서 이 쿼리문 실행하는 거 사실 이거 블럭 씌워놓고 F9 한번 누르면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이 한 번의 손가락 움직임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네. 이거는 한 수천 번 강조를 해드려도 사실 사람이라는 게 지우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타가 났거나 한 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빨리 일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드롭, 딜리트 이 두 개만큼은 진짜 조심하세요. DB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네. 말이 나온 김에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저도 한번 지울 뻔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서버에 붙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이제 어떤 테이블 하나를 실제로 지웠어야 되고 지우고 나서 다른 데이터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슷한 이름의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오타를 냈는데 오타가 하필이면 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지워야겠다 하고 딜리트 문을 긁어서 실행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오타가. 그래서 하고서 그 자리에서 한 20분 동안 서서 못 움직였습니다. 이거 진짜 그대로 눌렀으면, 확인 못했으면 저는 한 달간 퇴근 못해요. 그거 살릴 때까지 퇴근 못해요. 왜냐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거라서 그걸 관리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걸 정상화를 하루 진짜 단 1분 1초라도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쿠사리를 먹게 되니까 정말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DB 가지고는 그거 말고는 딱히 일화가 없는데 서버 컴퓨터를 한번 실수로 끈 적이 있어요. 서버 컴퓨터를 이제 잘못 생각하고 꺼버린 거예요. 그럼 서버가 당연히 켜져 있던 서버들이 죽었겠죠. 그러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켜서 서버를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서버가 키는 과정에 또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짐땀 뺀 적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관리하고 조작하고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이거 실행 다 하시면 돼요. 세 줄 쓰고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을 만들어 달래요. 여기에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네임 이라는 컬럼이 들어가게 만들어 달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아티클 생각해보면 아이디가 항상 있었죠. 이거 멤버니까 멤버도 아이디가 있었죠. 회원 번호 여기서 만들려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래도 아이디는 그냥 만드세요. 프라이머리 키로서 사용될 아이디는 그냥 무조건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자, 멤버 테이블 만들 건데 아이디 필요하다고 했죠. int
unsigned null primary key auto increment. 프라이머리 키에는 id로 프라이머리 키를 했다. 그럼 이건 거의 세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기서 추가가 되는 건 있을지언정. 자, 그리고 회원 테이블이니까 이 회원이 등록된 날짜도 여기에 없지만 해주면 좋아요. reg date, 얘는 데이트 타임으로, 얘는 난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로그인 아이디, 얘는 가차 50 정도, 난날. 로그인 패스워드 가차, 얘는 한 10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네임 가차, 얘는 한 50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아이디 칼럼에 유니크 인덱스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덱스라는 건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유니크 빼고 일단 만들게요. 자, 근데 아마 제가 여기서 할 때 패스워드를 별로 안 크게 만들었어요. 50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이번에는 100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저희가 활용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원래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패스워드를 1234라고 적었어요. 가입할 때 우리가 비밀번호를 1234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현재는 1234로 들어가죠.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이것만 조회해봐도 당장 패스워드가 그냥 문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문자로. 근데 이거를 원래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알겠네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패스워드가 테스트 2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이제 암호화라는 건데, 암호화, 그리고 얘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복호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암호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해시예요. SHA라고 해서 얘는 뭐 256도 있고 512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패스워드 같이 민감한 데이터는요,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끔 처리를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길어졌죠. 이 길어진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는 보통 좀 깁니다. 크기가 커요. 이 암호화가 이 SHA 말고 뭐 MD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마다 변환되는 공식이 좀 다르고요. 그 공식대로 변환됐을 때 길이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된 데이터를 넣기 위해 원래 패스워드의 크기는 좀 커야 돼요, 사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패스워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요 자리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런 알 수 없는 문자, 걔네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로그인 할 때 이 멤버 테이블에 있는 패스워드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긴 문자열과 우리가 실제 입력한 게 테스트 2라고 하면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거를 그냥은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근데 컴퓨터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복호화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 문자열이 원래의 텍스트가 뭔지 다시 돌려보는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어내고 그걸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로그인 기능은 이 암호화 복호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그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다 라면 다 암호화가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얘가 뭔지 문자를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놔요. 근데 물론 좀 이걸 가져다가 이 데이터를 하나 가져다가 뭐 복호화를 따로 해본다거나 코드를 까서 우리 개발자니까 코드를 직접 까봐서 어떤 걸로 암호화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복호화를 따로 해요. 그러면 우린 이제 문자를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게끔 해놓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딥한 얘기니까 나중에 이거는 실무 나가서 그때 닥쳤을 때 구글링 하면서 연습하셔도 안 늦어요. 지금 알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뭐 이번 웹앱 개발 진행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뭐 나중에라도 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기능을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원래 패스워드의 컬럼은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좀 크다라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테이블도 만들어 주고요. 회원 2명을 생성하래요. insert into member set reg now 그리고 로그인 id 얘를 유저 1로 하라고 하니까 유저 1 네임을 흥길통 그리고 이거 하나 똑같이 복사해서 얘는 유저 2고 얘는 흥길순 데이터 2개 넣어줄게요. 왜 경고지? 성공은 했는데 경고가 나네. 아, 패스워드가 낱널인데 패스워드를 안 넣었군요. 우리가 패스워드 생각을 못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비어서 들어갔으니까 이 데이터들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delete from member 이렇게 패스워드까지 넣은 상태로 두 개 다 인설트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디가 3, 4인 이유는 우리 아까 두 개 만들었다가 지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인설트를 했기 때문에 아이디 1, 2를 얘가 이미 기억하고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없었지만 테이블 안에 1번과 2번의 프라이머리 키는 이미 사용이 됐다라는 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3부터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아예 초기화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상태에서 이거 데이터베이스 지웠다가 크리에이트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실행시키고 인설트 두 개 다시 하면 얘는 결국 1번, 2번 될 거예요. 자, 이러고 회원 2배 증가 쿼리 만들고 반복 실행.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인데, 자, 이거를 하나 갖다 쓸까요? 아니다, 큰 의미가 없겠구나. 이것만 놓고
이거를 그냥 복사하죠. 이거를. 자, 여기에 컬럼 컬1, 컬2, 컬3, 컬4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 컬럼명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아이디 같은 경우는 넣을 필요가 없죠. reg date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우리 컬럼명 넣어주라는 거고. 자, 밑에 지금 보면 insert into, 우리가 흔하게 데이터 삽입하던 구문이죠, insert문. 근데 그 밑에 원래 이거 하고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른 모양이지만 이걸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values 해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밑에 select가 와요. insert 밑에 select가. 이게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얘를 따로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이거 select 해서 예를 들어 1 from dual,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모든 데이터 아무거나 보여줄 때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넘버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아무 데이터나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로 하나 기본 제공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니온 할 때도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MySQL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만 돌렸을 때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얘를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좀 줄바꿈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우리 셀렉트 할 때 이렇게 줄바꿈 한 적이 없구나. 참. 그냥 다시 돌릴게요. 얘만 밑으로 내려갔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셀렉트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멤버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썼을 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 멤버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하겠다는데 전혀 다른 데이터를 조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우리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 상태로 이거를 실행시키면요 2줄이 나와요,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는 우리 써봐서 알죠? 현재 시간 날짜 주는 거. 이 UUID는요 그냥 이제 임의의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그냥 랜덤한 문자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한 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냥 랜덤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애인데, 그러니까 난수 발생이랑 비슷한 거죠. 대신 얘는 수가 아니라 문자라는 거. 그리고 패스워드는 그냥 패스워드 들어간 거고, 아무개는 아무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하나 더 넣었어요. 더 넣었는데 아이디 유니크 없지? 데이터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럼 데이터 3줄 있죠? 멤버 테이블 안에는. 이거 하면 몇 개 나올까요? 3개 나와요. 실제로 멤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멤버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 있죠? 그 개수만큼 다른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 select 1 from dual 했던 거, 그 1 from member 하면 1이 3개 나오는 거예요. 왜? 멤버 테이블엔 이미 데이터 3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얘를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지금 이거 이미 현재 시간 날짜, 그리고 임의의 문자, 그리고 이거 패스워드라는 문자, 아무개라는 문자로 구성된 이 컬럼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자, 그러면 이 셀렉트를 이렇게 한 번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다시 이거를 좀 돌려놓고 2개만 남겨놓은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현재 두 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2열에 적용되었다고 뜨죠. 인설트가 된 거예요. 석세스니까. 그리고 나서 한번 까볼게요. 데이터 몇 개예요? 4개 있죠. 아까 우리 이거 했을 때 몇 개 나왔어요? 데이터 2개 있는 상태,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2개 있었어요. 근데 이거 실행했을 때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보여준다고 했죠. 그 2개를 인서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 번 더 하면 데이터가 몇 개 추가될까요? 네, 4개 추가되죠. 간단하게 얘를 돌리면 4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여기다 추가할 거잖아요, 멤버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그대로 실행시키면 4열에 적용됨. 그러면 총 8개가 되는 거죠. 여기 5번이 사라졌네. 아이디 5는 왜 안 나오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2배씩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테스트를 위해서 10,000명이 넘을 때까지 반복 실행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실행한다고 하면 우리 이거 10,000번 눌러야 되잖아요. 뭐 2개니까 5,000번 눌러야 되는 거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임의의 데이터 여러 개 팍팍팍팍 늘려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거 한번 볼게요. select count 별 from member, 총 개수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얘를 8이니까 조금씩 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실행 시간이 1초 때까지 왔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얘 지금 보면요, 이미 26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빠르게 임의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데이터 양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될 때 편한 거죠. 그리고 얘를 제가 아까 실행 속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검색하는 속도를 확인하는 방식도 있어요. 여기 힌트에 나와 있는 SQL no 캐시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왜 뭐냐면 SQL을 실행할 때 캐시를 안 남기는 거예요. 캐시를 안 남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이세요? 26만 개 카운트 하는데 0.073초 걸렸어요. 밑에 보면, 그쵸? 근데 얘를요, 얘는 잘 안 내려가네. 원래 이게 반복 실행이 되면요, 여기가 줄어요. 똑같은 걸 반복 실행하면 실행 속도가 줄어요. 캐시가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 실행을 하면 좀 실행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실행 속도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캐시를 안 남기고 조회하는 속도를 보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실제로 이게 이 쿼리가 실행되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26만 개인데 이것도 아직 적어요. 여기 옆에 뺑글뺑글 도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쿼리 실행하면 또 돌고 있죠? 오래 걸린다 이제. 네, 이제 끝났다. 7초 걸렸대요. 7초. 그리고 나서 얘 해보면요, 얘도 돌고 있어요. 지금 이거 나오는데 4초 걸렸대요. 4초. 지금 총 2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210만 개 정도. 벌써 데이터가 느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체 데이터 개수 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걸려요. 이것도 얘는 금방 되네.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예, 아무튼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제 지금 보이실까요? 아까 처음에 이거 조회했을 때 4초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조회하니까 몇 초 걸려요? 0.546초 걸리죠. 여기 밑에 보시면 실행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이거 실행하는데 걸린 속도예요. 그리고 지금 쿼리 하나 실행해서 이거랑 총이랑 똑같은데 뭐 여러 개 실행하면은 총은 더 클 거고요. 여기 실행에 나오는 건 마지막 실행된 속도가 나올 건데 지금 아까 4초 나오던 게 1초도 안 걸려요. 이게 캐시가 남아서 그래요. 이거를 캐시를 안 남기고 하는 게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행 속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근데 얘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200만 개 돼 있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400만 개가 될 텐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느리잖아요. 이 조회를 이렇게 걸리는 초를 그대로 두면 사용자들이 사용할까요? 이 사이트? 이거 지금 당장 개수 꺼내오는 것만 해도 6초, 7초 때 걸리고 있는데 400만 개밖에 없는데 데이터 이 개수 조회되는데 7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카페 자 여기에 전체 글 개수 나오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카페 누르자마자 이 페이지 뜨면서 여기에 개수 나왔죠. 이거 가져오려면 이거에 해당하는 쿼리 돌아서 화면에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이거 눌렀을 때 얘가 뜨는 데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이 7초 정도 걸릴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시간 안 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7초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400만 개의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개수를 세야 되니까. 그럼 이 사이트 누가 써요? 안 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일 처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간단한 조회 같은 기능을 처리할 때 이런 일 처리를 혁신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인덱스예요. 인덱스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실까요? 컬럼 있고 밑에 인덱스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인덱스를 만든 적이 없어서 얘는 뭐 그냥 뭐 플러스가 안 나와 있는데 인덱스를 만들게 되면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인덱스라는 게, 자, 인덱스가 없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게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테이블이니까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쭉 4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 아까 만들었던 거 여기서 뭐를 가져와 볼까? 그냥 단순히 이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이디에 일치하는 게시물에 대한 전체 컬럼을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 컬럼을 가져올 건데 조건으로 아이디가 이거인 게시물에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이 쿼리문은. 자, 그러면 저 쿼리가 실행이 돼요. 그럼 데이터가 만약에 1번부터 쭉 400만 개까지 있어요. 그러면 1번 데이터부터요, 얘는 400만 데이터까지 쭉 내려가면서 풀스캔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아이디가 뭐 1이었다 라고 하면 이 아이디가 1인 애가 어디에 있는지 얘가 찾을 때까지 찾고 나서도 풀스캔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아이디가 만약에 15래요 그럼 15번째 줄에 있겠죠. 일반적인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5번째 줄에서 데이터를 찾았어요. 얘가 15래요 찾았죠. 그러면 얘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15번째에서 얘를 찾았다 하고 실행을 멈출까요? 얘는 안 멈춰요. 왜냐면 우리가 준 조건은 아이디가 15인 거예요. 그럼 얘는 밑에까지 다 내려가 보고 아이디가 15인 애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풀스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00만 개를 한 바퀴 다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쭉. 그쵸? 왜냐면 어딘가에 15라는 값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면 또 꺼내와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아이디가 아이디한테 25라는 값이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만났어요. 그럼 요 밑으로는 더 이상 15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얘가 안다면 그냥 중간에 멈추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한번 다 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유니크 얘기할 때 실행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얘는 중간에 데이터를 찾으면 밑으로 안 내려가요. 왜? 이 컬럼에는 이 데이터가 중복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니크 자체가 일단 실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울 인덱스라는 개념은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진트리라고 있어요. 얘는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지, 이렇게가 아니잖아.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트리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하나씩. 원 하나가 다 데이터예요. 근데 얘네가 각각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데이터는요, 두 개랑 밖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진트리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조가 짜여 있다고 하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다 봐야 되죠. 일반적인 테이블은 이 구조예요. 줄로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 로우. 그래서 한 줄 한 줄 다 까야 돼요. 그래서 400만 개 풀스캔 하려면 400만 개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요, 간단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자, 데이터가 여기 뭐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고 8, 9, 10, 11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자, 일단 1번 봤는데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커야 된대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디를 아까 15라고 줬잖아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는 얘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은 큰 데로 가요. 뻗어 나가요. 그래서 여기 찾아봐요. 또 커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이렇게 찾다가 15가 걸려요. 찾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적절한 예시를 들어드린 게 아닌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은 좋은 예시가 아니고요. 원래 좀 꼬여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아니, 그냥 다시 하죠. 1이고 얘가 뭐 14고 얘는 17이다. 그리고 두 개 있고 여기에 뭐 15 있고 여기에 11 있고 여기에 3, 뭐 2.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15예요. 그러면 1 만났는데 얘보다 커야 된대요. 그래서 밑으로 일단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봤어요. 했더니 얘 14? 얘보다 커야 된대요. 여기로 못 가죠. 그럼 얘는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여기로 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진트리인데, 요거는 자바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개념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단순히 조회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어딘가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400만 개를 매번 풀스캔을 때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 하나를 만들어서 이 인덱스가 이런 데이터들을 물고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복제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냥 임시로 하나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회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조회를 해야 된다, 얘가 직접 풀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일 처리를 하게끔.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단순한 조회 같은 거에서는 능률이 엄청나게 올라요. 근데 대신 안 좋은 게, 단점이 뭐냐면 단순히 조회에서는 얘가 인덱스를 쓰는 게 엄청나게 효율이 좋아요. 근데 인덱스는 각각의 데이터를 얘가 이제 물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덱스 만들 때만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뒤에는 얘를 갖다 조회하면 엄청 빨라요.
근데 그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매칭이 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수정됐어요. 그럼 이 수정된 거를 얘도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단순히 조회만 할 때는 훨씬 빠르지만 수정, 삭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원래보다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원래 걸리는 것보다 2개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되니까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단순한 작업, 단순하게 반복하는 작업들에서는 작업 속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얼터 테이블 멤버 add 인덱스, 이 컬럼을 로그인 아이디 기준으로 로그인 아이디로 해서 인덱스를 추가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 400만 개 있어요. 여기 돌고 있죠? 위에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7초 걸렸대요. 인덱스 추가하는데 7초 걸렸대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요, 여기 인덱스가 생겼어요. 추가가 된 건데,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까 얘가 한 6초? 6초? 7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2초 안으로 끝났어요. 1.5초. 상당히 빨라진 거죠. 6초가 1.5초가 됐다는 얘기는 4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 속도에서 큰 능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업 속도에 예민해야 돼요. 이제 제가 1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만약에 네이버에서 회원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거 제 네이버 계정인데 이거를 치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중복된 아이디라고 뜨잖아요. 이미 있는 아이디니까. 그런 경우에 얘가 그 멘트를 띄워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걸 치고 여기 바깥에 한번 클릭하는 그 순간에 DB에 한번 갔다 온 거죠. 얘는 DB에 가서 얘네가 갖고 있는 회원 정보 싹 확인해보고 일치하는 거 있다 하고 있다고 가져왔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멘트를 이렇게 그냥 자, 여기서 하고 이 찰나에 갔다 온 거죠. 얘는 이게 돼야 돼요. 네이버 회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400만 개보다 많겠죠? 적진 않을 것 같아요, 네이버 회원이. 근데 얘는 그걸 한번 돌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냥 찰나예요. 찰나. 진짜 눈 깜빡보다 빨라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초기 기능으로 이제 인덱스 라는 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조회만 하는 기능이잖아요. 한번 순회해서 있나 없나 체크해서 그것만 그거 한번 검사만 해보면 되는 기능이니까, 저런 거에는 인덱스가 걸려있으면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뭐야 이거, 여기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블럭 씌워 놓은 다음에 F6 누르시면요, F6이 아니었나? 멤버의 F6인가? 멤버의 F6이다. 멤버 테이블에 블럭 씌워 놓고 F6 눌러보시면 이 테이블 구조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덱스라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 추가된 거 보이죠? 이 프라이머리는 우리 아이디 프라이머리 키니까 인덱스 걸려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지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툴들이 이런 걸 좀 그 명령어를 말고 그냥 마우스 키보드를 활용해서 이런 걸 처리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웠으면 여기 저장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럼 복구를 누르면 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기 전에. 그래서 얘를 지우고 저장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전공 변경됐다고 하죠. 이거에 대한 실행문 결과가 왜 없지? 여기 떠야 되는데 지워서 없나? 네, 아무튼 그럼 이제 우리 테이블에는 인덱스가 없어졌어요. 없죠. 이제 로그인 아이디로 된 인덱스가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명령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랍 테이블, 아니지, 드랍 테이블이 아니고 얼털 테이블 멤버 드랍 인덱스. 여기는 괄호 없이 로그인, 백틱으로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이래도 드랍이 돼요. 이거를 그냥 UI로 편하게 한 것 뿐이에요.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니크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유니크만 추가해주면 돼요. 이러면 유니크 인덱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유니크 인덱스는 딱 그거예요. 얘는 중복된 값 안 들어오게끔 인덱스에 저장할 때 중복된 값 없는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크 컬럼이면 유니크 인덱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니크 컬럼이 아닌데 유니크 인덱스를 쓰면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라고 안 하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 일단 또 9시가 넘었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공연하나? 1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